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마법의 주문. 내 땜을 외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땜 이론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옳은 말을 하고 착하게 굴면 결국 인정받고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애써도 어떤 이는 실망하고 또 어떤 이는 비난을 멈추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부족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 땜 이론이 제안하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버려 두자. 친구가 나 없이 놀러가도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건 상대방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들의 반응에 나의 가치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기분과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버려 두기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땜에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기입니다. 남에게 빼앗겼던 에너지를 걷어들이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필요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담과 심리학,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 원칙이 관계, 일, 자존감, 행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남들은 내버려 두고 나는 나의 일을 하자.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집중할 때 인생은 가벼워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삶을 바꾸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않다. 문제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힘에 있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행동한다. 당신은 옳은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당신이 더 노력하면 배우자가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아주 친절하면 동료가 당신을 더 좋아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잠자코 참고 있으면 가족이 당신의 선택에 대한 비판을 멈출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모든 사람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결국 나 자신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자신을 낮춰도 여전히 누군가는 당신에게 실망한다. 여전히 누군가는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꼭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분, 행동 등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행복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에 집중하자.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관리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당신은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내주고 있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나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극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켰던 아이디어를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내 땜 이론이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 내땜 이론이란 자유에 관한 이야기다. 내버려 두자라는 간단한 말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거두면 그제야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던 삶을 멈추고 진짜 나의 삶을 살게 된다. 다른 사람을 관리하거나 기분 좋게 하느라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령 직장에서 동료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상상해보자. 동료의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두지 말고 마음속으로 내버려 두자라고 말해보자. 당신의 문제가 아니니 그냥 투덜대도록 내버려 두자. 대신 당신의 일과 감정에 집중하자. 혹은 당신이 인생에서 내린 선택에 관해 아버지가 참견하는 바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상상해보자. 그 충격으로 하루를 망치는 대신 소리내어 내버려 두자라고 말해보자. 아버지가 의견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본 모습이나 당신이 이뤄낸 성과 혹은 당신이 행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바뀌는 건 아니다. 사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좌지우지할 순 없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렇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에너지 낭비도 멈춘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마음의 평안, 집중력을 되찾는다.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 또는 기분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간단한 방법처럼 들리고 실제로도 간단하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내땜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이 책은 자기 자신, 즉 자기 시간과 에너지에 관한 책이다. 시간과 에너지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내땜이로는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둘수록 당신의 삶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대로 느끼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게 두면 당신과 그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다. 성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다. 이 방법이 당신의 인생도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이 마침 내 자기가 가진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게 되면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 타인은 귀찮은 존재다. 내버려 두기와 내가 하기를 매일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나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연구에 따르면 일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그리고 당신의 상사는 당신의 배우자만큼이나 당신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이 보상을 주는 만큼 스트레스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무례한 고객에 대응하는 일, 은근히 비꼬는 내용의 이메일, 하나부터 10까지 관리하는 상사, 좋아하지 않는 업무의 연속,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전혀 보이지 않는 승진 기회, 거짓 약속, 갑작스러운 해고, 인력 부족으로 쌓여가는 업무까지 늘 스트레스를 주는 일 투성이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사업을 하거나 좋은 관리자가 되려고 노력 중이라면 그 목록이 2배는 될 것이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레댐 이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예를 들어 일도 잘하고 있고 매출도 달성했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는데도 승진이 되지 않는다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상사와 직장에 대한 적대감마저 생길 것이다. 이에 네루카는 이런 이유로 현재 번아웃 현상이 거의 기록적인 수치를 보인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갇혀 있다. 네루카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변하지 않으므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공과금을 내려면 월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해졌다. 하지만 지금 일이 버겁게 느껴진다 해도 당신에게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렛댐 이론을 사용해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승진을 상사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요구할 필요가 없다. 상사가 당신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자. 듣기 힘든 말이라는 걸 안다. 사실 듣기 힘들다. 당연히 불공평한 말이다. 물론 당신은 승진할 자격이 있다. 화를 낼 자격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당신의 경력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게다가 회사가 당신을 승진시킬지, 연봉을 올려줄지, 심지어 상사가 당신을 창문 가까운 자리로 옮겨줄지조차도 당신은 통제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았더라도 결정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당신이 노력했고, 승진과 연봉 인상을 요구했고, 그에 따른 실적을 마쳤는데도 여전히 승진이나 직책 변경, 자리 이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화를 내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미쳐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다음 행보를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다음 행보는 늘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내가 하자.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다. 직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어리석다. 게다가 그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면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기에 당신은 너무 현명하다. 당신의 삶과 그 안의 가능성은 늘 현재 직업보다 훨씬 크다. 당신은 절대로 갇혀 있지 않다. 그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당신은 직장, 인간관계, 생활 환경, 연애 상대, 면접, 대화 등으로부터 원한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줌 회의가 끝날 때마다 화를 내는 상사와 함께 앉아 있다. 좌절감을 느끼고 사기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당신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자. 이제 내가 하기를 실행할 차례다. 더 이상 현재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하자. 지금 이 순간 훨씬 훌륭한 상사의 연봉도 더 높고 창가 옆에 책상이 있는 멋진 일자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지구상의 유일한 회사가 아니며 당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수많은 상사가 있다. 내가 가서 찾자.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가? 그렇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기가 두려운가? 그럴 수 있다. 나가서 인맥을 쌓기가 겁나는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경력은 당신의 책임이며 당신에게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있다.
이제 이에 걸맞게 행동할 때다. 주말을 다르게 보내기로 내가 선택하자. 친구들과 술집에서 스트레스를 풀며 일에 관해 불평하는 대신 다닐 만한 직장을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어떨까? 물론 멋진 직장을 구하는데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든 원하는 일을 찾든 6개월은 똑같이 지나간다. 그리고 이 점도 고려해 보자. 만약 지금 직장에 머문다면 누가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는가? 그렇다. 당신의 상사다. 하지만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인맥을 쌓기 시작하고 면접을 보러 가면 누가 통제권을 갖는가? 그렇다. 바로 당신이다. 어린아이처럼 조르거나 심지어 상사에게 욕을 하더라도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 가혹한 사실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직장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은 당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또 무엇이 당신 책임인지 알고 싶은가? 당신이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는 변명들도 당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에 걸맞게 행동할 때다. 지금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레떼미로는 사소한 짜증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첫째, 문제점. 타인은 당신을 귀찮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늘 할 것이다. 그런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자기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된다. 둘째, 진실. 스트레스 반응은 몸에서 자동으로 일어난다. 짜증이 나고 좌절스럽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동요된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통제할 순 없다. 하지만 스트레스 반응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배워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순 있다. 셋째, 해결책. 레떼미론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유발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당신의 힘은 타인의 행동, 화가 나는 상황,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데 있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신경을 거스르도록 두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자라고 말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재설정하고 자신의 대응 방식에 책임지게 된다.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을 때다. 당신에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힘이 없다.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두려워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정을 결코 느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당신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것이다. 왜 그럴까? 성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해도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은 하루 평균 약 7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중 대부분은 규칙이 없고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걱정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절반도 통제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왜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통제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레떼미로는 발상을 뒤집는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자. 아예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 실제로 사람들은 당신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하나 더 말해주자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당신에 관해 나쁜 생각을 한다. 그것도 매일매일. 나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나쁜 생각을 매일 한다. 이것도 정상적인 일이다. 정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내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겠다. 내 남편은 아침에 일어날 때 보통 크게 방귀를 뀐다. 그럴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정말 더럽다다.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늘 남편에 관해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다. 첫째 딸 소희연은 완벽한 통제광으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한다. 특히 강박적으로 청소에 집착하는 상태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딸을 사랑한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둘째 딸 캔들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매번 새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엔 캔들이 돈을 아껴 쓰지 않는 것 같고 옷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딸을 사랑한다. 그리고 아들 오클리는 일어나서 1시간 동안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를 하지도 않는다. 아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한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엄마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형용사를 말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자 아이들은 지저분하다. 정리정돈이 안 된다. 시끄럽다. 오지랖이 넓다. 두서없다. 통제한다. 항상 늦는다. 다 아는 척한다 등 부정적인 단어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가족의 삶을 온라인에 많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모든 사람은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자.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자.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 또 다른 진실이 있다. 누군가 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편에 관해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편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사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 방식에 짜증이 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해 느끼는 감정이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의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의 사업 아이디어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이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들이 과잉 반응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단하다. 대부분의 성인은 당신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다.
그들이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의문을 품게 내버려 두자. 그들이 당신에 관해 틀린 판단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 다른 사람에 관해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보자. 단 한 번뿐인 거칠고 소중한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현재 당신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예상하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이 접근 방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선택을 좌우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자신을 의심하고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무력해진다. 가장 중요하게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실제로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회피한다. 당신은 판단이 두려운 나머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그것인가? 판단을 당할까봐 두려운 것인가? 이혼하거나 학교로 돌아가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축구팀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에 관해 평가할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어떤가? 이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작은 시도를 하는 것조차 멈추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렛댐 이론은 당신이 더 용기를 내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하도록 자유를 주는 편이 더 현명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멈춰 세울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기엔 당신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당신에겐 이 거칠고 소중한 삶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 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 그렇게 내버려 두자. 당신은 현재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렛데미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당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첫째, 문제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한다면 당신은 잠재력을 제한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자신을 의심하고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며 가장 중요하게는 꿈을 포기하게 된다. 둘째, 진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다. 그런 일은 늘 생기기 마련이다. 그냥 내버려 두자.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방해받거나 사로잡히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다. 셋째, 해결책.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자기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추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하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한 사람, 바로 당신의 의견에 집중하게 된다. 당신은 단 한 번뿐인 거칠고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방식으로 살아가자. 어른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주위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당신에게 침묵으로 대하는 사람을 보자. 침묵은 미성숙한 성인이 화가 났을 때 자기 감정을 건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를 때 하는 행동이다. 감정을 해결하는 대신 그들은 침묵한다.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종종 당신을 무시하기도 한다. 당신은 친구나 가족, 동료가 침묵하면 고통스러워서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떠올리려고 애쓴다. 이 반응이 바로 당신에게 침묵한 상대가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원한다. 구석에서 삐죽거리며 부모가 와서 달래주기를 원하는 아이처럼 침묵으로 대하는 성인은 괜찮아.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주기를 원한다. 그들이 침묵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에게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게 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던 친구가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다. 전화도 걸고 복도에서 인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그 친구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잊은 것처럼 다시 친한 친구가 되곤 했다. 친구가 다시 말을 걸어주면 나는 항상 안도했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내게 와서 감정을 공유하기보다 침묵하고 솔직한 대화를 피하는 편이 쉬웠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방법을 몰랐다.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점은 그 모든 일이 당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침묵한다면 그것은 모두 그들이 자기 감정이나 과거의 나쁜 기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르시시즘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라마니 두루바술라를 만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누군가 변하길 바라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당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계속 갇히게 된다라고 알려주었다. 이 일은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것이 바로 레댐 이론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다. 내버려 두자. 성인이 8살 아이처럼 행동할 때마다 내버려 두자. 이 전략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의 부모가 화를 내며 방을 뛰쳐나가 며칠 또는 주말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내 친구의 경우 어머니가 갑자기 한 달 동안 그녀와 대화하지 않다가 어느 날 아침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당신에게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지닌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인 척하는 자매나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사과하는 전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다. 두루파술라는 이렇게 조언한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좋은 소식이다. 당신에게 힘이 있고 당신이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해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레댐 이론을 사용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다른 사람의 정서적 미성숙함이나 감정적 학대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자. 첫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절대 당신의 몫이 아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침묵하거나 희생자인 척하거나 짜증을 퍼부어도 내버려 두자. 둘째, 그들 안에 갇혀 있는 8살짜리 아이를 상상해 보자.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상대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여워지고 경멸되신 연민을 느낀다. 당신은 또한 그들이 슬픔, 불안, 실망, 분노, 두려움, 거부감과 같은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행동하며 자라왔다. 그러니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거나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당신의 몫은 그들의 감정적 동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들이 침묵하게 내버려 두자, 폭발하게 내버려 두자, 피해자인 척하게 내버려 두자, 토라져 있게 내버려 두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내버려 두자, 모든 상황을 자신에 관한 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황에서 성숙하고 현명하고 상냥한 성인이 되자. 내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지 아예 해결하지 말지 결정하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내 몫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연이은 문자, 저녁 식사 자리의 대화, 관계, 친구 그룹에서 내가 벗어나자.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대신 내가 변하자. 나 자신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이런 유형의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이 내 책임이 되지 않게 하자. 누군가의 정서적 미성숙함이 학대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머무르지 말자.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을 가엽게 여기지 말자. 누군가의 명백한 자기애적 행동 양식을 정당화하지 말자. 8살 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마치 그 사람의 부모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져야 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쏟을 시간과 에너지의 양에 대해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서적 기능을 높이는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항상 침묵하거나 피해자인 척하거나 은근히 비꼬는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행동 양식이다.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 나는 감정적 불편함을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었다. 감정은 본질상 파도와 같기 때문이다. 감정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인생 역시 안정되고 고요하고 평온한 날도 있고 결혼식을 취소하는 날처럼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익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도 있다. 하지만 익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식을 취소하는 일이 괴로울까? 당연하다. 인생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가 될까? 그렇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고 싶어 할까? 적어도 몇 달간은 확실히 그럴 것이다. 보증금을 잃은 부모님이 내게 화를 낼까? 그렇다.
부모님이 당신의 약혼녀를 좋아해서 마음이 아플까? 그럴 것이다. 그들은 기대했던 멋진 결혼식이 사라져서 슬퍼할 것이다. 천천히 그들이 느껴야 하는 감정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느껴야 할 감정을 느끼고 그 상황을 통제하거나 피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으면 삶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다. 결국 부모님은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낸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부모님을 그냥 내버려 두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하는 것이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반응보다 강하다. 그들이 의견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자. 나는 내 감정을 느끼자. 내 감정이 솟구쳐 오르게 두고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다른 사람의 감정적 반응이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자. 내가 먼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자. 옳은 일이고 나중에 더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일이라면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하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 기회를 내게 주자. 지금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반응에 결정이 흔들린다. 렛댐 이론은 당신이나 다른 성인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 한 발 물러설 힘을 줄 것이다. 첫째, 문제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 미성숙함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폭발하는 분노와 죄책감 유발, 반응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끊임없이 관리하려고 한다. 이는 당신이 자기 행복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서적 요구를 우선시한다는 의미다. 둘째, 진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적 반응을 관리할 책임이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거나 반응하는지 통제할 수 없으며 그들의 정서적 미성숙함을 고칠 수도 없다. 대부분의 성인은 8살 아이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셋째, 해결책. 렛댐 이론을 적용하면 성인이 아이처럼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도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자신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자.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는 짐을 짊어지지 말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자신의 힘을 유지할 수 있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거나 고쳐야 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경험할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내가 하자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당신 자신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성숙한 성인답게 행동할 때다. 그렇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눈을 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집착을 멈춰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 운, 인생의 타이밍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활용하는 방식과 그 뒤에 취하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삶이 자신의 실패, 매력 없음, 부족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소셜미디어를 아무 생각 없이 훑어보거나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갑갑하고 희망이 없고 계속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며 무력함을 느끼고 결국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자기 비판에 빠진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집중하면 의욕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이 생각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상사가 회사에서 계속 말도 안 되게 교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내 나라가 전쟁으로 분단된 것은 불공평하다. 태어나면서부터 당뇨병이 있어서 평생 인슐린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맞다. 불공평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생에서 각자 다른 패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카드는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패를 들여다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수록 전체 게임의 핵심을 더 많이 놓치게 된다. 당신은 인생에서 누군가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늘 당신보다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매일 SNS 속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느라 바쁘게 지내는 동안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놓치고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더 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당신은 승리할 수 있다. 사실이다. 많은 사람이 운이 더 좋거나 또는 더 성공적인 패를 받았다. 그래도 내버려 두자. 그들은 목표를 빨리 달성할 것이다.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고 자원도 더 많고 지원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 사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사실이다. 내버려 두자. 불공평한 현실에 관해 걱정하거나 낙담하는 것은 당신의 지능에 대한 모욕이다. 당신은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현재 위치에서 시작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고 해로운 습관에 힘을 쏟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만하자. 술집에서 모든 사람이 여동생이 아닌 당신에게 몰려들거나 유럽 여행을 간다거나 키가 더 커지거나 얼굴빛이 건강해지거나 청혼을 받는다거나 돈을 더 벌기를 바란다고 해서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 자신감만 사라질 뿐이다. 세계적인 카드게임 선수라면 누구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중요한 건 어떤 패를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라고.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이 가진 카드에 집중하고 그 카드로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들고 있는 패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안 좋은 패임을 아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왜 하필 나야? 라고 말하기는 쉽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기도 쉽다. 다른 사람에겐 멋진 몸매, 돈, 사랑하는 사람, 건강, 자동차, 물려받은 재산, 안전, 절제력,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며 스스로 불쌍하다고 느끼기도 쉽다.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인생은 절대 공평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정말 좋을 뿐이다.
내 주변에도 태어날 때부터 성공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은 것처럼 보인다. 긍정적인 일과 경험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모든 일이 항상 그들에게 유리하게 펼쳐진다. 왜 그들은 그렇게 운이 좋고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불쌍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화가 난다. 그들은 최고의 가족이 있고 대학에서 평생의 사랑을 만났다. 매력적이고 재능이 많은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당신이 아는 한 그들은 우울증이나 불안감, 어린 시절에 그 어떤 트라우마도 겪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인생 또는 행운을 질투하며 비교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다른 사람이 진 카드에 그만 집착하자. 인생은 불공평하다. 누군가는 늘 나보다 더 좋은 카드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자기 카드와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비교하면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그만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상대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게임하는 방법을 배우자. 슬픈 사실은 이런 유형의 비교가 너무 가혹해서 많은 사람이 섭식장애나 정신건강 문제, 중독이나 수치심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가볍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현상이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직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많은 장애의 근본 원인이 강박적인 통제 욕구라고 말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통제력을 잃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이 유형의 비교에 빠져 있다면 깨달아야 한다. 멈추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자. 나는 내 삶에 집중하자.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면서 인생을 낭비하기에 너무 똑똑하다. 자신의 힘을 지키자.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잠재력을 발휘하자. 더 행복해지려면 스스로 더 행복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 인생을 즐기거나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레떼미로는 질투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려는 진실을 깨닫도록 당신이 어디에서 실망했는지 깊이 파고들어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표면에만 머물며 다른 사람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뿐이라면 인생의 더 깊은 의미와 가능성을 절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다. 당신은 상상을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사는 곳, 마주한 상황, 스스로 한계라고 생각하는 삶의 측면에 제한받지 않는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관해 솔직해지고 이를 얻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특별할 필요는 없다. 매일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변한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때 부러워했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도록 허용했다. 레떼미로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내버려 두고 그들의 성공을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축하기 위한 영감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첫째, 문제점. 삶이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는지에만 집중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어 갇혀있고 뒤처진 느낌을 준다.
이런 비교는 이를 미루고 완벽주의를 부채질해서 당신이 성공을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둘째, 진실. 당신보다 운이 좋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거나 당신보다 더 앞서 있거나 더 빨리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하지만 비교가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자신감과 동기를 허물어뜨린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성공에 반응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다. 셋째, 해결책. 레댐 이론을 사용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비교를 유리하게 활용하자.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성공을 자신의 여정을 위한 연료로 활용하자. 다른 사람의 성공은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증거다. 영감을 행동으로 옮겨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내자.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이 길을 앞서가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 내가 하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손에 든 카드를 사용하고 영감을 행동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이기는 데 집중하게 된다. 이제 당신이 가진 패를 활용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할 때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